네, 저는 먼저 일단 매매일지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초보자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때려서 했어요. 막 때려서 하다가 매매일지를 자꾸 쓰래요. 그래가지고 매매일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안 알려주고 매매일지를 쓰니까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보자 때 썼던 매매일지가 지금 자료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주 초보자 때는 이게 이제 PPT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 때는 그냥 매매일지도 없고 이게 다 롱이래. 이제 제가 처음에 거래했을 때는 스코어 차트가 있고 그리고 RSI 시그널만 있었어요. 제가 딱 들어왔더니 원래는 스코어 차트만 있었는데요. 이제 RSI 시그널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 된 게 업그레이드 된 게 요 아래 RSI 시그널이 딱 도입이 되고 저 직전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 스코어 차트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다가 이 RSI 시그널이 도입이 되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거래를 하시고 있는 한 달 정도 사이에 제가 이제 구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이 RSI 시그널이랑 스코어 차트로만 저는 이제 처음에 구독을 해서 거래를 했고 이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롱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처음에 거래를 딱 알려주셨을 때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틀 안에 하락한데 그러면 여기 숏 뜨면 숏 들어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비트랑 같은 방향성에 이렇게만 거래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기톡차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익이 다 잘 내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반 만에 그래서 강사가 됐어요. 너무 수익이 하라는 대로 정말 했거든요. 스코어 차트 비트가 하방이야. 그러면 하방이네만 골라. 비트가 하방이네 하방이네만 골라. 그리고 숏 하방이면 숏. 그냥 이것만 했는데 기다리면 다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친구가 구독한 친구가 나 너무 안 돼. 이러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나 못 기다리더라고요. 본인이 나오면 목표 지점을 가요. 본인이 들어가면 올라가니까 떨려서 나와요. 기다려. 그랬더니 이제 제 말만 듣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그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손절의 타이밍이었겠죠.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니까 손절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제 김한옥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한 트레이딩인데도 제가 까먹어요. 아래 하방이니까 쇼시고 막 이거 머릿속에 하는데 다음날 또 까먹어요. 되게 신기하게 진짜 잘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라고 하나? 라고 해서 매매일지를 썼었고 제가 초반에는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끄적였어요. 얘가 다 롱이네 다 써요. 막 롱이래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브리핑 코인이야. 그럼 브리핑 코인으로도 어떻게 들어가야지 처음에 무분별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막 할 줄도 몰라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파란색 빨간색 위에 올라가 있대.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나한테 공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진짜 몇 장을 그냥 쓰면서 거래를 했어요. 하루에 한 장 이상은 넘어갔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이걸 내보내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이제 그때부터 매매일지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매매일지도 쓰고 그리고 매매일지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너무 귀찮아서 텔레그램에서 이제 저 혼자 매매일지를 아마 자료가 지금도 텔레그램에 있을 거예요. 제가 혼자 매매일지 이렇게 초반에 좀 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매매일지를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할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매매일지를 제가 하나하나 썼거든요. 근데 여기 S 진입했고 이렇게 된데 이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제가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면 얘 이제 쇼타임에 이제 끝, 나 숏으로 정리했어. 그런데 이제 곧 얘가 더 저점을 찍고 롱으로 갈 것 같아.
근데 내일 얘는 롱으로 다시 진입해야지. 근데 까먹어요. 기가 막히게 까먹어요. 정말 오늘만 사는 것처럼 까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도 남겨놓을 겸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 핸드폰으로 했다가 뭐 텔레그램에도 했다가 그 다음에 종이에도 썼다가 그렇게 몇 달을 저 나름대로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그랬는데 수익이 이렇게 났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남기고 막 이렇게 매매일지를 썼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쓰다가 현재는 이제 이렇게 파트너들이 리플 모으기 매매일지를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지금 노스케어님 매매일지, 그 다음에 다른 파트너분 매매일지가 되는데 며칠 날 리플이 어떻게 됐고, 저는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좀 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지에 좀 가장 중요한 게 롱 포지션 잡을 거고 숏 포지션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왜 롱이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왜 숏이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도대체 200원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요 이유가 매매일지에 들어갔을 때 가장 공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트너분이랑 같이 파트너분이 갖고 있는 거를 조금 같이 이제 정리도 하고 저도 같이 거래를 고금액으로 하면서 매매일지를 이게 최근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창피해 혼자 이렇게 끄적인 건데 좀 민망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바이 원 근처에서 진입을 했어. 고야 라인 진입했어. 그 다음에 하락 시점에 매도했어. 이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포지션 잡을 때도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오를 것 같아. 이거 내릴 것 같아. 이거 못해.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갈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매도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매일지를 안 쓰면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매매일지를 쓰게 되면 내가 이유를 정말 써야 하기 때문에 이유 있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MKR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갔으면 여기다 일단 쓸 게 없어요. 그걸 몇 번 겪으면 이유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쓰면서 고야 라인에 진입을 했는데 이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왔네 이런 이유들을 쓰면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일지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때에 가장 좋고, 제가 매매일지를 사실은 지금은 매매일지를 이렇게 파트너들 같이 할 때 요럴 때는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매매일지는 사실 PPT예요. 저한테 강의를 해야 되기도 하고 매매일지도 써야 되고 막 이러기가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좀 저는 PPT를 가지고 매매일지처럼 이렇게 좀 해요. 제가 뭐 이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일지를 이제 PPT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PPT를 만들면서 되게 좋은 게, 제가 어쨌든 이런 PPT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지난 차트를 제가 이미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이렇게 3%라는 수익을 보고 포지션을 정리를 했고, 얘를 PPT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캡처도 하고, 내가 여기서 들어갔지 여기서 나왔지 이거를 제가 PPT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봐야만 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강의 때문에 PPT를 만들 때는 너무 이거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가지고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근데 이게 나의 매매일지가 되니까 내가 이때 조금 더 고점까지 기다렸으면 됐겠다. 그럼 50%는 이때 매도하는 게 더 좋았겠다. 내지는 내가 이게 너무 고야 라인이 딱 사성금 너무 올라서지 않았는데 욕심에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이때는 먼저 들어가서 수익이 더 줄었구나. 제가 PPT를 만들면서 저는 이제는 이 매매일지로 이제 자아 성찰을 해요. 반성도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저 나름의 이제 매매일지가 된 거예요. PPT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나는 예쁘게 쓰는 것도 힘들어. 막 날려도 돼요. 근데 쓰는 게 중요해요. 이 도전이 되게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면 오늘 며칠 무슨 종목 롱 진입 이유 뭐 나는 그럼 수익이 얼마. 저는 보통 수익을 이제 그날 이제 아까 이런 종목들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마음 잡고 이제는 원래 초보자 때는 이만큼 기본으로 오전에 이 정도, 오후에 이 정도 이렇게 연습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는 리플 모으기를 좀 주력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찾아서 들어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매일지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초보자 때는 매매일지가 기본적으로 종목이 한 10종목을 쓰게 된 정도의 매매량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매매를 다 하고 그날 토탈 수익 얼마, 그 다음에 시드의 총 몇 퍼센트의 수익까지 썼어요. 그랬을 때 제가 거의 6개월을 시드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5%에서 10%.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 파트너분들한테도 내 시드 날아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데모 버전에서 연습을 하시고, 근데 대부분 데모 버전 하다가 내가 이거 진짜 돈이었으면 벌써 20만 원 벌었잖아, 30만 원 벌었잖아. 데모 버전 이틀 하다가 갑자기 옮겨 타요. 그러다 갑자기 쫄려. 그래서 다시 데모 버전 이걸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 또한 공부가 되니까 저는 그래도 돈 시드 넣어서 100달러든 200달러든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쫄려서 이 데모 버전처럼은 안 될 겁니다. 해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100달러 이상을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시킨 대로 좀 아무것도 몰랐던 S가 뭐야, 뭐 롱이 뭐야, 뭐 이런 거 바이낸스가 뭐야를 몰랐던 사람이라 백지에서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모르니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실 파트너분 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언제 가르쳐서 수익을 내게 할까,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느 파트너는 젊은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됐다, 이분은 진짜 이제부터 수익 그냥 바로 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느낀 게 백지에서 시작한 게 더 편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빨라요. 이분은 이제 잘하셨던 분들은 계속 잘했다, 안 잘했다, 잘했다, 안 잘했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걸 잡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백지부터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들이 이거 시드 100달러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 100달러로 시작하시고 늘려도 될까요? 물어도 보시고 제가 물렸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좀 창피한가 봐요. 그리고 자존심도 좀 상하나 봐요. 진짜 피눈물이 날 때 얘기해요. 사실은 막 이렇게 일 다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처음에는 이분들이 너무 잘 모든 걸 알고 오니까 편했는데 이게 더 힘들구나. 그래서 매매일지도 오히려 무지에서 시작한 분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100달러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네, 100달러 절대 시드 늘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반 만에 강의를 하면서 근데 스폰서님 이제 강의장에서 100달러로 시작을 해서 절대 시드 늘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10% 정도, 시드의 10%를 꾸준히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의 10%를 계속 늘리다 보니 제가 거의 500달러가 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죠? 시드가 자꾸 늘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스폰서님이 너무 빵 터지면서 시드가 늘어도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100달러만 갖고 하다가 200달러가 됐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300달러부터 속도가 붙는 거예요. 속도가 붙어. 뭐 이틀 만에 400달러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500달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늘리지 말는데 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늦지도 배운 게 거기까지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 막 웃으시면서 그러면 한번 업비트로도 좀 보내보세요. 그래서 업비트로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뭐 보내는 거 제일 힘들잖아요. 디파짓이 뭐였더라, 위드드로우가 뭐였더라, 막 이 시간을 저도 거의 2달을 디파짓만 보면 떨려요. 이거 진짜 디파짓 되는 거야? 위드드로우 남한테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500달러를 끊었어요. 500달러 이상은 제가 아직 초보여서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내가 늘리지 말아야 되는 시드는 선물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선물은 계획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1억 있으면 선물로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선물은 정확하게 계획 세우고 들어가신 분이 가장 수익이 좋고 시드가 많다고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드가 많으면 많이 잃어요. 그래서 시드가 많다고 그게 나한테 무기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500달러 넘으니까 좀 떨리네. 그리고 500달러가 넘으니까 결국 200달러밖에 안 태우는 내가. 그러니까 500달러가 넘어가면 나는 그냥 업비트로 보내야겠다 해서 업비트로 차근히 이렇게 보내는 500달러가 700달러 되면 200달러 보내보고. 왜냐면 그 보내는 작업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요. 디파짓, 위드드로우가 너무 어려워서 그게 익숙해지려고 벌면 보냈어요. 벌면.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메모를 하고 이런 메모들이 굉장히 나 자신한테 사실 도움이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내가 6개월 갈 거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메모예요. 내가 빨리 돈 벌고 싶으면 느린 것 같지만 아우 이거 쓰고 뭐 포지션 잡고 쓰고 뭐 계산하고 몇 프로 그래서 늘었고 막 이거 너무 근데 그게 빠른 거예요. 그런 작업을 안 하면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내가 공부해야 될 거를 한 달 만에 땡길 수 있는 게 메모라고 생각하시고 매매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느린 것 같은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내가 그 초보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딱 들어왔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가난하게 글렀어요 이런데 뭐 정말 나도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정말 제가 트레이딩을 6개월을 하면서 글렀네 진짜 나는 가난하긴 글렀어 이미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나는 벌써 부자가 된 것 같아. 언제든 벌 것 같은 거예요. 내일도 찍어줘 오늘도 찍어줘. 그러니까 원래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6개월 정도는 아까 매매일지를 봤지만 제가 한 10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루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드에 10% 막 이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도 그렇게 쉽게 내는 거 보고 이제 구독을 따로 하러 온 거예요. 너도 버는데 나도 벌겠지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못 벌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드신 분들 그다음에 파트너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조금 먼저 6개월 먼저 가고 있고 3개월 먼저 가고 1년 먼저 가고 있다 보니 그리고 강사하면서 저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게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저도 청산이 당한 것 같고 저도 손절당한 것 같고 이미 제가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게 결국 1개월 먼저 간 것 같고 쟤보다 내가 2개월 먼저 간 것 같지만 원칙 없이 그다음 매매일지도 안 쓰고 원칙 없이 막 달리다 보면 와 쟤는 세상에 이제 저렇게 수익 잘 났는데 나보다 6개월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6개월 먼저 간 걸 한 12개월 후퇴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부자 돼요. 이 말이 들어올까? 이게 진짜 경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하나도 모르셨던 분이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선물은 힘들겠다, 선물은 안 되겠다, 선물은 너무 어려우니까 현물에서 저점에서 잡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그래도 너무 선물하고 싶어요. 늦어도 달려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죄송하지만 그래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살짝 안 믿었어요. 근데 꾸준히 하시고 모든 중강에 참석하시고 모든 메인데이를 참석하시고 정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고 레버리지 2, 3 쓰시고 롱에 롱 들어가고 숏에 숏 들어가고 정말 그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에 0.1달러 벌고 0.2달러 벌고 괜찮을까? 근데 그분이 1년 반, 2년이 막 다 됐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쭉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1년을 달리신 분들 치고 수익 못 내신 분 정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1년 됐어요. 근데 저 아직 그렇게 못 내요. 아마 매매일지, 그다음 메인데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중강이 이거를 아마 꼼꼼히 참석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본인 스스로한테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더딘 것 같아, 내가 습득이 더딘 것 같아 라고 했으면 메인데이랑 중강이만 꾸준히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매 거래를 기본적으로 3-4번만 하셔도 1년이면 나는 그냥 부자가 돼요. 이걸 어떡하죠? 저는 너무 겪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매매일지 너무 귀찮아도 만약에 귀찮으면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종목만 써보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리플을 들어갔는데 일기처럼 쓰셔도 되고 그냥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단독에 자랑도 해보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나는 오늘 리플을 들어갔는데 롱에 롱 들어갔는데도 얘가 내려가더라. 뭐지? 짜증나.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는 막 그렇게도 썼어요.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런 날은. 그래서 막 그렇게 쓰시다가 그게 탄력을 받아요. 그럼 2종목 쓰게 되고 3종목 쓰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한테 아쉬운 건 PPT로 제가 매매일지를 대신하다 보니까 매매일지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PPT로도 해보고 뭐 텔레그램으로도 이렇게 찍어서 보고 다 해봤는데 손으로 매매일지를 오늘 한 종목, 오늘 내가 들어간 종목을 다 쓰고 내가 오늘 얼마 벌었어, 시드의 몇 퍼센트, 근데 나는 10%가 목표였는데 5%밖에 달성 못했네, 여기까지 했을 때 그 달의 수익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정석은 내가 총 뭐 들어갔고 오늘 얼마, 이 종목이 몇 달러 벌었고 몇 달러, 그래서 총 시드에 몇 달러, 그래서 총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시면 그게 내 수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아, 아닌 것 같아도 꼭 도전해보세요. 매매일지는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거래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매일지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듣는 거 줌이나 뭐 이런 것도 메모해야 돼서,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연습장, 연습 노트 같은 걸 리트릿 시작하면서, EX 시작하면서 많이 샀어요. 그렇게 제가 노트를 살 줄 몰랐어요. 애들 노트만 샀었지 제 노트를 그렇게 사게 될지 몰랐는데, 그 노트가 한 권 한 권 이렇게 다 돼갈 때마다 되게 많이 뿌듯하고, 그 노트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제가 과거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모님이 해주셨던 좋은 말들 썼던 거, 내지는 상무님들이 해주셨던 좋은 말들 잊어요. 정말 어저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어저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메모들을 또 봐요. 그 다음에 쓱 지나가다 또 봐요. 이 말이 맞아, 좋았었지. 늘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를 습관화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거래하시다 보면 잊는다고 했잖아요. 잊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고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모님도 그렇고 상무님들도 그렇고 나의 원칙을 꼭 가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원칙? 그래. 근데 또 좀 멋있게도 쓰고 싶고, 멋있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나고 막 원칙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뭐는 안 하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막 멋있게도 써봤다가 혼자 그냥 이것만 지키자, 뭐 이건 되게 좀 많이 지났어요. 도박 투기하지 않기, 매일 적은 시도로 연습 매매하기, 시그널을 신뢰하고 시그널대로 거래하기, 적당한 수익권에서 고민 말고 수익 실현하기, 뭐 막 늘 끄덕끄덕해요. 이런 원칙들을. 근데 이런 원칙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있었고, 이런 원칙들이 매번 바뀌어요. 왜냐면 내 매매가 매번 바뀌니까 오늘은 이게 원칙이 되기도 하고 저게 원칙이 되고 이랬는데, 정말 한 1년 넘게 거래를 이제 하면서 진짜 나만의 원칙이 생기더라고. 이거는 뼈에서 나온 원칙. 근데 이전에는 강의도 해야 되고 또 파트너한테 얘기도 해줘야 되고 위험한 거 말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위한 또 원칙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만의,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원칙들을 전에도 강의를 말씀드렸지만 딱 정말 무조건 시드 분배랑 저는 예약 매도, 추세 전환시 손절, 그냥 이게 저의 이제 기본이에요. 나머지 멘탈적인 부분은 이미 내가 멘탈적인 부분은 음주 매매 뭐 내지는 그렇게 신랑이랑 같이 제가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신이가 나니까 너는 오늘 무슨 종목이야, 나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이제 그런 흥도 없어. 너무 바빠요. 파트너들 알려주고 질문도 많고, 사실 폭등과 폭락이 올 때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제 오겠다, 이제 연락 오겠다, 막 이런. 그래서 너무 바빠서 뭐 이런 뭐 흥에 겨운 이제 트레이딩도 사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파트너들도 많이 안정되고 하면, 저는 제가 너무 트레이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트레이딩만 하고 싶다 할 정도로 트레이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꿈은 그냥 트레이딩만 하는 거, 그냥 막 찍어내는 거, 그냥 하는 대로 찍어내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제 이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이제 뭐 음주 매매 안 해, 뭐 수면 매매 안 해, 얼마나 수면 매매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 말자고 썼거든요, 파트너한테 얘기했는데 자작해서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쌓여 리플도 막 왜 그때 숏을 잡는지. 근데 지금도 어제도 리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파트너, 우리 파트너도 돈 많이 벌고 있겠다 막 신나면 숏 잡았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막 이러고, 아니 이만큼 오르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스코어 차트 좀 내린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그랬지. 밤에 오밤중에 뭐가 막 울려요. 막 쌌대요.
왜 그때 숏을 잡는지 손가락이 막 가요.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나도 그랬지.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파야 늘어요. 그래서 조금 며칠 아픕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요. 그냥 이제는 하려고 그러면 아플래 할래. 스스로한테 이런 게 이제 아예 1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늘 원칙도 계속 바꾸셔도 돼요. 막 쓰세요. 계속 쓰세요. 쓰시고 결국에는 내가 뼈 아픈 거는 다 내 몸이 기억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다 그냥 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그렇지 6개월, 1년 되면 진짜 그렇게 멘탈적인 부분은 잡혀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쓸 거야 말 거야 1년 넘은 사람들 안 써요. 이제 너무 지쳤거든요. 옷 써서 심장 쫄려, 10 써가지고 막 저승사자가 진짜 잡아오는 것 같아요. 막 와요. 막 와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결국엔 마이너스 90%의 손절을 쳐요. 그 저승사자를 맛보기 싫어서 한 번은 맛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맛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그 다음 70%의 손절, 그 다음에 이제 안 써요 레버리지. 그래서 그거를 다 어차피 겪으세요.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겪으면서 다 정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거래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칙이 왜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칙이 생겨요. 내가 시드를 분배를 안 했더니 더 이상 물 탈 수가 없어서 청산가가 다가오는 걸 맛봤었고, 내가 시드 분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와 지금 리플 샀으면 더 저점이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과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내가 원칙이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을 정할 때 많은 연습 매매를 통해서, 기본이 연습 매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연습 매매를 통해서 내가 이랬을 때 아팠구나, 내가 레버리지를 많이 썼더니 힘들었구나, 쫄렸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내 원칙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강의 자료, 중강의 자료, 구상문의 거, 뭐 오프로니 거, 고문의 거 막 보면서 이분들의 멋진 원칙을 막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멋진 원칙이 막 나왔었지만, 진짜 이제는 내가 뼈 아프게 겪은 나만의 원칙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만의 원칙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전에 그래도 그 나만의 진짜 뼈 아픈 원칙이 나오기 전에 늘 메모장에 오늘의 원칙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의 원칙, 이달의 원칙, 올해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면 가장 좋고, 전에도 제가 굉장히 무계획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BTI, P 굉장히 무계획이에요. 그냥 흥에 겨우면 나가고, 그냥 비 오면 들어가고, 그냥 누가 나오려면 나가고, 되게 자유분방한 형이에요. 되게 즐겁게 그냥 자유롭게 사는 형인데, 트레이딩을 자유롭게 하니까 자유롭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그리고 당연히 자유롭게 해도 수익이 시그널대로 해서 되게 잘 나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 시드가 잘 늘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1단위, 나 오늘 하루에 시드 얼마, 요것만 좀 지켜주세요. 하루에 내가 1%도 돼요. 하루에 나는 지금 수준이 안 되니까 1%. 그러면 하루에 1%, 일주일을 계산했더니 그럼 일주일엔 얼마, 한 달은 얼마. 일단은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세우고, 근데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하루에 10%, 남들 다 10% 하니까 막 이러면 하루 하고 갑자기 내가 갈 길이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조바심, 그 다음에 빨리 벌고 싶은 마음 이거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해보니 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내가 해보니 난 한 1% 나오는데 목표는 2% 정도 잡아봐야겠다. 하루에 2% 이렇게 잡으세요. 2% 잡고 오늘 달성을 그걸 몇 % 했는지 요거를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리플의 개수가, 그다음에 달러의 개수가, 현물의 금액이 아예 달라짐을 느낄 거야. 근데 딱 한 달만 하시고 그게 바뀌면 그냥 그게 그 습관화돼요. 쓰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파트너한테 얘기하게 돼요. 너도 해. 이거 확실히 달라. 리플 개수가 내가 처음에는 한 달에 1000개였는데 지금 10,000개로 늘어. 이거 계획 세우니까 10,000개가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일지도 그 계획의 하나인 거예요. 매매일지도 쓰고 나의 원칙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서 아팠던 거 꼭 메모하시면서 원칙을 하나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랑 나의 원칙 이렇게 잡아가시면 좋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래할 때 이제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떤 종목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타점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지고 오시면서 지금 마이너스 0.2% 나고 있어요. 그냥 자를까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자르고 싶을 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자르고 싶어요? 그냥 떨려서요. 그냥 떨려서.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사실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어떤 타점을 잡아야 할지도, 어떤 종목을 해야 할지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도 크게 큰 메인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 이더, 도지, 리플 같은 경우 브리핑을 꼭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은 민코인을 거래하시게 되면 진짜 아파요. 밈은 비트가 1%만 움직여도 얘가 10%를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트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왜 얘는 밈이에요. 그래서 그런 코인을 해서 초보이신 분들이 마상을 입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트레이딩이 어렵고 거래가 안 돼요. 오늘 쉬잖아요. 그럼 내일도 쉬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본세 안 보이면 그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빨리 부르셔야 돼요. 왜 얼굴 안 보이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지금 물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총이 낮은 민코인을 하게 되면 마음 상처를 받으시니까 그런 브리핑 코인을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브리핑 코인 이거 초반에 이제 브리핑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PPT를 해놓은 건데, 정말 이거 지금 제가 색깔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색깔 보이죠? 이렇게 H. 근데 초보자 때는 이게 그냥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말인데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고,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난독증 있었나 봐. 내가 난독증이 있었네. 읽어도 모르겠어. 진짜 브리핑이 한 줄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안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만 브리핑 시기 막 이렇게 그랬더니 그 주에 브리핑을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또 초보니까 그날의 흐름을 알려주시잖아요. 비트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비트가 그렇다는 건 다른 종목들도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브리핑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읽기 싫으니까 놓치니까 큰 흐름을 놓치고 가버리니까 제가 큰 흐름을 놓치면서 익절이나 손절 자체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브리핑은 무조건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너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안 들어오는지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안 보이면 숫자라도 처음에 이렇게 숫자라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오늘 이렇고 그다음에 꼬리는 어떻고, 근데 그래 이제 이해는 해요. 이 내용을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오늘 급상승한대, 급등락한대, 뭐 하락한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공부가 좀 덜 돼요. 공부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요거는 제가 이제 파트너 분들이 사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한테 하세요 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먼저 이제 이렇게 제 텔방에다 올려드려요.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제 요거를 좀 처음에는 참고해서 줄 자체 긋는 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줄 잡는 거를.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 보니까 꼬리 잡기는 요 금액이래요. 이렇게 꼬리 잡기는 요 금액이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제가 초보자 때 좀 실수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그 시간차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꼬리 잡기가 오늘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읽었을 때 이분들이 넓게, 길게, 크게 보고 이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저는 숲을 보지 않고 이 나무만 보고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세상에 여기 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만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수도 있어요. 이 날이 언젠가 오겠지. 안 와요. 제가 왜 안 와요? 이거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롱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꼬리 잡기 얘기해 주시는 거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2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이 꼬리 잡기의 금액이랑 스코어 차트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 긋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전에 이제
리플이 0.524 너무 좋네요. 그죠? 9월이었네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데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런데 0.52476 일단 1차 뭐 2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세요. 근데 요거를 내가 보고 이렇게 줄을 어려우시더라도 요 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래. 그랬을 때 그날 5%님, 김프로님, 9%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분이 왜 여기다 그었을까? 여기다 근 이유 어떤 꼬리 때문에 그렇지? 어떤 몸통에 걸쳐서 얘가 그랬지? 요거를 이제 나중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브리핑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요거 긋는 실력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뭐 비트면 비트, 리플이면 리플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요렇게 내가 어떻게 긋고 있는지 요거를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이 이제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시간차를 이제 두시기 너무 힘드니까 요렇게 오전 브리핑 지지라인은 요렇게 돼요. 근데 꼬리는 요렇게 되는데 꼬리까지 제가 또 브리핑을 해드리면 꼬리만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꼬리는 알려드리되 지지 라인은 요렇게 되고 오늘은 요렇게 횡보 구간이 된다 요렇게만 알려드려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초보이신 분들이 의존을 해서 공부가 안 되니까 딱 요 정도만 이렇게 브리핑을 또 이렇게 줄 그어서 해드리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요렇게 된다. 이게 글로 볼 때랑 제가 이렇게 차트로 여기서 횡보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최고의 지지는 여기다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롱으로 진입을 하던 요렇게 뭔가 차트로 보여드렸을 때 요렇게 비교가 되나 봐요. 그랬을 때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저도 이렇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쵸? 근데 내가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오늘 아파, 그 사람이 감기 걸렸어. 그럼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저희는 EX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차트를 공부해서 내가 직접 타점 잡는 게 남한테 의존하고 누가 픽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타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EX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서 오늘 무조건 저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그려야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니까 파트너분들도 이렇게 줄 긋고 여기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항상 표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내 차트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내 차트 이렇게 리플 이렇게 내 차트에다가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는 현물만 해요. 그럼 빗썸에 가셔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선물도 하고 현물도 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EX 차트에서 요 마지막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꼭 1시간 캔들 일단은 1시간 캔들로 해놔야 이 프리미엄 차트랑 같은 캔들이 돼서 요렇게 1시간 캔들 도시고 브리핑에서 여기가 지지예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싶으신 분들 여기 삼각형 누르셔서 가로줄 클릭을 하셔서 가로줄 클릭해서 여기다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네모 있으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밑에는 네모가 없죠. 요렇게 요 네모가 나올 때 클릭.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 라인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시고 정말 많이 실력이 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브리핑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브리핑 보고 하니까 자꾸 저 물려요, 자꾸 안 돼요 이러시면 판들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간차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오늘 하락하는 줄 알고 롱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오늘 상승하는 줄 알고 막 숏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읽으실 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차를 조금 오늘 중에는 어디 그리고 꼬리 잡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거기에 도달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라나도 오늘 있었죠. 솔라나 그다음에 도지 리플 같은 경우는 L2와 여기 L2와 그다음에 L의 조합이 그다음에 고야 라인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래요. 우리 그냥 처음에는 이거를 막 한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을. 근데 지금은 머릿속에 딱 그려져 L가 있고 그 다음에 RSI는 L이어서 고야 라인은 얘 지금 고야 라인 뚫고 못 내려왔구나. 차트를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이게 그려져요.
그래서 고야 라인 지지를 받고 있대요. 지지 받고 있다는 건 캔들이 발로 고야 라인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받고 있다. 고야 라인을 캔들이 발로 밟고 있어? 그럼 못 내려가고 있네. 그래서 달러 2.4 근처, 달러 2.4 근처를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어. 현재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예측하기 힘들대요. 근데 예측하기 힘들다고 이 전문가님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측을 하고 싶어요. 우리 파트너들 오늘 꼭 거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일단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캔들 시그널이 L2라서 소폭의 하락 조정이 와도 시간이 걸려 재차 상승해서 2.5달러까지는 회복하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능숙하신 분은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내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답을 넣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 2.4에 들어가라고 말라고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브리핑에서 그거 같지만 그럴 것 같은데 브리핑은 정말 5번 읽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자리야. 결국 못 잡아. 근데 이게 이제 연습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엔 2.4 근처를 계속해서 횡보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회복해서 올라도 2.5래요. 이런 거 뭐하러 들어가? 2.4에서 2.5. 횡보하다가 그 위험성이 되게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망이 맞는 거야. 근데 관망이 맞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2.3에 들어갈까요? 막 이렇게 혼자 내하고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 조정이 만약에 오면 여기서 리플이 만약에 얘가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와요. 그럼 하락 조정이겠죠. 하락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1차로 2.35달러, 그 다음에 2차로 2.31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아예 나오죠. 그럼 내가 복잡해. 그러면 핸드폰으로는 이 브리핑 켜놓고 노트북에는 이 브리핑을 보면서 2.35에 글 줄 긋고 2.31 줄 긋고 2.35에다가 줄 긋고 2.35에다가 줄 긋고 2.35 여기 줄 하나 거 있네요. 이렇게 2.35 글 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마크가 그 다음에 2.31 이렇게 그냥 긋는 거예요. 이게 그었냐 안 그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2.31 줄 긋고 이렇게 만약에 조정받으면 여기야 그럼 다 이렇게 줄 그어놨죠. 이거는 이렇게 줄 그어놨어요. 브리핑에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이렇게 내려온대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지금 무작정 그냥 롱 태우고 무작정 쇼 태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거놓으면 뭔가 나한테 있어서 약간 아웃라인을 딱 대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요렇게 먹는 거랑 이 위험도보다 차라리 나 여기서 롱 잡을래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조금 위험성 있는 건 괜찮아. 나는 그리고 좀 모험 좋아해 라고 하신 분들은 고야라에서 일단 태워볼까? 아니면 얘가 지금 여기서 쇼 태우신 분들 많아요. 여기서 쇼 태워서 저는 되게 이제 그 파트너분한테 그랬어요. 왜 항상 반대로 태우고 저한테 일경을 아니 같은 시그널이어야 뭘 어떻게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꼬리가 나왔으면 얘는 요거 한번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숏을 태우더라도 만약에 숏을 태우더라도 일부 10% 정도 5% 정도 여기다가 내가 나놓고 가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숏을 태우는데 굳이 막 사사사사 가는데 이런 데다가 숏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계획 없고 뇌동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안 되고 시그널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숏 태울 때는 RSI가 적어도 그래도 숏 될 때 숏으로라도 바뀔 때 들어가시는 게 맞고 되게 가장 아주 정석은 캔들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숏 진입이 가장 정석이죠. 그리고 스마트 차트에서는 적어도 얘가 빨간 캔들로 바뀐다던가 데드 크로스가 났다던가 뭔가는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쇼 태우신 분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파란 캔들이죠. 아주 그냥 강력한 정배열이죠. 게다가 시그널 L2 유지 중에 RSI 롱이에요. 이런데 숏을 태웠다는 거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수익 많이 보려는 거.
근데 결국 일찍 태워서 수익을 제일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요 안에서만 거래하시면 위험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핑 기본적으로 이렇게 꼭 이렇게 선 다 그어 보시고 오늘 브리핑 내가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루에 비트 한번 그다음에 내일은 리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하다 보면 요 브리핑 해주시는 그 종목의 선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 매매일지 쓰고 브리핑 지지 저항선 긋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실 것이다 믿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